요즘 전 세계의 주요 공항들을 가보면 넋이나간 표정을 하고 있거나 울분을 터뜨리는 중국인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왜 중국을 대우하지 않고 한국만 특별 대우하느냐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주요 공항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연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월드컵 축제를 즐기는 와중에도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봉쇄와 방역 등 여전히 숨막히는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참아왔던 중국인들의 불만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국 곳곳에서는 백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로 정부에 맞서는 최대 규모의 시위죠. 사회가 어수선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소수의 엘리트층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중국을 잠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세계 그 어디를 가도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진 중국의 위상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은 전 세계 주요 관광지의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든 중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지저분하고 매너가 없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중국인들을 VIP로 대접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인을 먼저 대우해주고 모든 관심과 주의를 중국인들에게 할당하였죠. 많은 쪽수가 방문하는 만큼 중국인들은 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고 비행길이 막히면서 현지인들에 대한 금융치료가 중단되자 중국인들은 그동안 쌓은 억보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현지인들의 생업 자체를 막아버린 코로나의 최초 발원지가 중국이었기에 미운 털이 톡톡히 박힌 중국인들에 대한 시선은 결코 농담으로도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한 주범이자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엉성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운 세계의 민폐덩어리. 틈만 나면 조작과 날조를 내는 거짓말쟁이. 불량품과 짝퉁의 천국이자 온갖 쓰레기와 환경오염의 주요 발원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국가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중국인들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특히 뷔페에서 중국인들이 보이는 주태가 여러 SNS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직원이 음식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달려들거나 맨손으로 음식을 마구 가져가는 일은 예사입니다.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식탐을 부리며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다 먹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테이블 매너까지. 정말 심각하네요. 베트남의 한 리조트는 원래 투숙객을 위해 무료로 과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중국인이 투숙할 때마다 이렇게 과일이 동나자 결국 이 서비스를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제 다른 투숙객들은 더 이상 과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뷔페 외에도 중국인의 민폐는 그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냄새나는 발을 올리는 것은 역과입니다. 히말라야부터 이집트까지 소중한 문화유산에 덕지덕지 낙서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상에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일가족이 샤워를 하고 이케아 매장에서는 전시된 침대에 일가족이 누워서 숙면을 취합니다.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국인들이 수준 낮은 시민의식을 보이며 세계 곳곳에 민폐를 뿌리고 다니자 현지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를 그나마 눈감아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들이 쓰는 돈 때문이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폭 까다로워진 입국 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여권만 보면 별다른 제재 없이 입국을 승인해 주었으나 요즘에는 입국 목적은 무엇인지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는지 캐묻습니다. 또한 중국 여권 소지자 전용 통로를 마련해 놓은 공항들이 많아 중국인들은 대기 없이 입국 심사를 볼 수 있었으나 이런 전용 통로들도 하나둘씩 닫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인의 입장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식당이나 관광지 중국 사람인 것을 눈치채자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등 중국인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져버린 대접에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은 중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매체의 이용 시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K-드라마와 K-팝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BTS, 오징어 게임, 블랙핑크, 봉준호, 손흥민, 페이커
특히 페이커 선수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프로게이머인데요. 프랑스에서 국제 경기를 할 때 현지 팬들로부터 생일 축하 노래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매니아만 아름아름 좋아하던 한국의 K문화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그 진가를 드러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어느새 트렌드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수직 상승한 상황이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일까요? 세계 각국의 주요 공항에서는 어느새 찾아보기 어려워진 중국어를 대신해 한국인을 위한 한글 안내판과 한국인 전용 통로들이 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인이라고 하면 현지인들이 먼저 다가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어딜 가나 친절한 호의와 관심을 받고 할인이나 서비스 등 특별한 혜택까지 받는 것을 본 중국인들은 박탈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늘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에서 벗어나 조연이 되어 있는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전까지는 늘 대우받던 중국 입장에선 배가 아플 만도 합니다. 그래서 더 한국인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강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인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기만 합니다. 호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얻어낼 수 있는 명예와 같은 것이죠. 코로나를 만들어낸 중국과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도와준 한국. 국제사회에서 어느 쪽을 선호할지는 명백합니다. 중국은 이제 울분을 토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의 행실을 되돌아볼 차례입니다. 이들이 앞으론 보다 책임감 있는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트 이슈였습니다.